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부에겐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 상원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혼자 잘 살고 있었어요. 성격도 착하고 효자라서 주말마다 집에 와서 안부도 묻고 용돈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아들이라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가끔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직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면서 별로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집에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벌써 1년 넘게 만났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거겠거니 했어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는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양가 상견례도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며느리 부모님들도 괜찮은 분들이었고 딸을 잘 키우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도 그날 저희한테 정중하게 인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예쁘게 말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어요. 예단이나 혼수 준비도 서로 적당히 맞춰서 했고 결혼식도 무난하게 치렀고요. 신혼살림도 아들이 미리 구해놓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저희도 살림 차리는데 도움을 좀 주고 첫집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주기도 했고요. 신혼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가끔 안부 전화하면 아들도 행복해하는 것 같았고 며느리도 전화 바꿔서 잘 지낸다고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런데 가끔 아들이랑 통화하면 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사도 가야 하는데 돈도 부족하고 그렇다면서요. 사실 다 말은 안 하지만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며느리가 사치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로 몇 번 식사 자리에서 다투는 걸 봤거든요. 말이 맞벌이지 며느리는 자기 돈은 자기 거라면서 집안 살림에는 전혀 안 보탠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걱정이었어요. 아들 혼자 버는 것으로 생활비며 각종 공과금을 다 내야 하니까요. 며느리는 자기 월급은 온전히 자기 용돈으로 쓰면서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자기 치장에만 돈을 쓰더라고요. 아들이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지쳐 있고 얼굴도 점점 야위어지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어쨌든 둘이 잘 살아보겠다고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들 걱정에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아들한테 돈을 좀 보태주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이참에 매매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알아보는데 금매로 집이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아들이 그랬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노후 준비도 되어 있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도 할 겸해서 마침 연휴라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는 미리 오늘 들린다고 문자도 보내놨었거든요. 반찬도 몇 가지 싸서 들고 갔는데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기척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잠깐 외출한 건가 싶어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그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올라가서 벨을 눌러봤는데 여전히 조용하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건지.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고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며느리도 안 받더라고요. 두세 번 더 전화해봐도 둘 다 받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할 수 없이 며느리한테 문자로 집 앞에 와 있는데 외출 중이냐고 했더니 한참 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어머님 연휴 때는 저희도 좀 쉬어야죠. 남편은 나갔나 보죠. 전 지금 친구들이랑 밖이라서요. 연휴 끝나고 다시 오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리 간다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이게 무슨 대답인가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집 앞까지 와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이거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김에 반찬도 무겁게 싸서 왔는데 결국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며느리 문자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화가 점점 치밀어 올랐어요. 연휴 때는 저희도 좀 쉬어야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반찬도 싸고 일부러 시간 내서 갔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들린다고 며느리한테 문자까지 미리 넣어놨었는데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알고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나온 건지.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너무 안이하게 행동한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상원이가 이번에 이사하고 싶다길래 돈 좀 보태줄까 싶어서 이야기하러 간 거였는데 연휴 끝나고 나중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구나.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그때 연락하마. 사실 이 문자에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과 화가 다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도와주려고 한 거지만 결국엔 둘이 잘 살기를 바래서 도와주려고 간 건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도 몰랐고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10분도 안 되어서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받기 싫었지만 그래도 받았죠. 어머님, 벌써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미 집에 왔다. 그럼 내일 저희가 들릴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찌나 얄밉던지요. 아끼는 그렇게 차갑게 굴더니 돈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됐다. 나도 연휴에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연휴 끝나고 시간 될 때 연락하마.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였죠. 며느리는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급하게 회사 일로 나가야 해서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은지한테 엄마 오늘 오신다고 하니까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은지도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거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짜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정말 일 때문에 나간 거였고 며느리에게 제대로 전달을 했는데 며느리가 그걸 무시한 거였죠. 너 집 매매 알아본다고 했잖아. 엄마가 좀 도와주려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 좀 하려고 간 거야. 아들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며느리가 제 문자를 보고도 집을 비우고 그런 답장을 보낸 걸 보면 제가 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외출을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며느리는 꽃다발과 과일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푹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깜빡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문자를 보고 답장까지 보낸 걸 보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깜빡했다고? 너 내 문자 보고 답장 보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그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답장을 그런 식으로 보냈다는 게 좀 서운하네. 저는 그냥 연휴라서 조금 쉬고 싶었어요. 평소에도 일하느라 바쁜데 연휴까지 정신없이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너 말하는 게 이상하구나. 내가 널 쉬지 못하게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뭐 하나 시킨 적이 없는데. 마치 네 이야기는 내가 널 정신없게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됐다. 앉아. 며느리와 아들을 거실로 들어오게 했어요. 아들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사실 며느리한테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원아, 엄마가 어제 왜 간 건지 알지? 네, 집 매매 관련해서 도와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
너가 요즘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야 너도 은지도 형편이 좀 나아질 거 아니니. 너희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그때서야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 매매 계약할 때 보태라고 아빠랑 도와주기로 이야기 끝났어. 그래서 돈이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려 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제 그런 줄 알았으면 뭐 내가 돈 준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죄송한 거야? 은지야 마음을 예쁘게 써야지. 나 너 힘들게 할 생각 없다. 난 그저 너희 둘이서 잘 살면 그게 효도야. 너희 생활에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좀 매섭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러게 가족끼리 서로 서운할 거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니? 너희만 잘 산다면 우린 더 바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 매매할 때 돈 보태줄 테니까 집 계약하고. 은지도 이제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우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어차피 부모 마음 다 거기서 거기야. 남편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아들 고생하는 거 알아서 보태주고 싶다가도 며느리가 그러니 얄밉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둘이 잘 살길 바라는 건 저도 남편도 같은 마음인데요. 결국 저희는 돈을 보태줄 테니 집 계약하라고 했고요. 그때부턴 며느리가 그래도 좀 바뀌더라고요. 전혀 살갑지도 마음에 없는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않던 애가 이제는 가끔씩 영양제도 보내주고 그래요. 한 달 후에 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가 준 돈 덕분에 괜찮은 아파트를 매매로 살 수 있었죠. 이사 당일에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이사 다 끝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이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밥 챙겨 먹고 쉬어. 어머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해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새 집에 놀러 갔을 때 며느리가 정말 정성껏 준비해 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려놓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해 놨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도 진짜 집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실 그날 어머님 아버님 하시는 말씀 듣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가 시댁이라고 너무 멀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시댁이라고 하면 어렵기도 하고 워낙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꾸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오빠랑 생활비도 반반씩 하기로 했고 오빠가 월급도 저한테 맡긴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모아보려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자기 돈은 절대 집안일에 안 쓴다고 하던 애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절반을 보태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다 이야기해주니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야 며느리가 진짜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들의 얼굴도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엄마, 요즘 은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이제는 친구들보다 저하고 시간도 더 많이 보내요.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며느리가 가끔씩 안부 문자도 보내고 영양제나 건강식품도 보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던 며느리가 이제는 먼저 연락하는 며느리가 된 거죠. 어머님,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님,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보내드려요. 이런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며느리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작년 추석 때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해서 가져왔어요. 예전에는 시켜서 사온 음식만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온 거였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맛있게 드세요. 그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만든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맛있다. 고마워.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정말 환했어요. 진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지금은 며느리와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아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엄마, 내년쯤에는 아이를 가져볼까 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처음엔 정말 서운한 것들이 많았는데 서로 풀어내고 나니 이제야 진심이 보이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란 게 이런 거죠. 사실 그때는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났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